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심입니다. 성심입니다. 그 명심보감 중에 이 성심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가장 긴 것 같아요, 성심이. 그러니까 명심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건데, 마음을 밝히는 방법은 마음을 살피는 게 있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다. 술 먹고 자니까 마음을 살피는데, 근데 마음을 살피는 것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도라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가 보면 가만히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삶인데, 삶의 현상을 갖다 이래 보면은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나를 바라보는 의식이라는 데,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의식이 밝고 강하면 강할수록 이 아래에 있는 삶의 일상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강화시키는 작업이 소위 인문학적 사고고 명상이고 그런 거죠. 대개 사람은 마치 늪에 빠지듯이 삶의 현장 속에 빠져버리면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관리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나 명상이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걸 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심이 바로 그런 거죠. 마음을 살핀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의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라보는 세계가 점점 넓어지니까 삶의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현상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또 유교에서는 인인데, 이런 그 마음은 이 의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체의 삶의 현상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분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동물들이 전부 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지구라는 하나의 몸이 내 몸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이웃임에서 내 몸의 세포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의식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 늘 추구했던 거죠. 모든 종교가 충고하는 세계도 그쪽이죠, 바로.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를 해가지고 모두가 칸을 나눠가지고 자기만이 절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에 젖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말로는 끊임없이 배려, 사랑하면서도 자기 틀에 갇힌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대 과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상고됐다는데, 그 중요한 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심편에 나오는 글들은 이렇게 그 내용의 글보다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갖다가 쭉 풀고 있는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그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다 풀고 있는데, 그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삶의 현상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현상이 움직거리고 있는 그 근본 틀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어떤 리듬이 있다는 거죠. 단순한 리듬이에요. 이 주역은 음량이라 그러는데, 세상 남녀가 있어야만이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세상 음량을 갖듯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정리해주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은, 이 띄어시 보면, 이게 작아졌나, 그시가? 득총, 사욕, 득총 띄우고 사욕하고, 안 띄우고, 위니라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렇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이게 성심의 글들을 갖다, 이게 아까 했던 게 다시 돌아 한참 가는데, 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쭉 배워왔던 건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삶을 바라보는 단순한 시야가 얻었을 때 삶 자체가 복잡한 데서 사고가 단순히 정리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심은 그걸 아주 강조하는 건데, 아까 이거 만들어놨는데 또 헷갈리고 섞여버렸네요.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중에 혹시 명상법에 대해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권해드려도 나오는데, 요건데, 요거 네 번째 자리, 요건데, 차크라 요 네 번째인데, 여기다가 빛을 채우는 거, 빛을 채우는 게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빛을 채우는 방법이 어디 외부에 있는 빛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빛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네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가운데 자리. 예, 가운데 자리. 여기 나오네, 이제. 예,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두 가지를 대비했는데, 이 총자는 총애할 용자, 총애한다, 이런 거거든요. 아주 사랑한다, 총애한다는데, 이 항상 동전처럼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총애를 많이 얻게 되면, 잘못되면 아주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성에. 이게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 파도를 치고 있고요, 파도. 그러니까 이 파도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파도의 폭을 갖다가 넓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좁게 하면은 좁은 거고. 그러니까 큰 시련을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죠. 파도 큰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항상 총애가 있으면 그 이면에 치욕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안거 띄우고 여인데, 편안하게 거할 때,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는 언젠가는 위험도 닥칠 거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파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파도를 생각한다는 건 아까 했지만도 이게 평범한 삶이지만도 큰 틀의 리듬을 보는 거죠. 큰 틀에. 주역을 공부하는 큰 원인 중 하나, 이유 중 하나가 저 공부입니다. 주역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삶의 현상을 갖다가 몇 개의 틀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한 게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삶 자체는 항상 이렇게 파도, 편안할 때도 있고, 이렇게 편안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파도가 형성되는 거죠.
이 파도가 크면 클수록 아까 했지만도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죠. 이 파도가 적으면은 굉장히 용자라죠, 어떻게 보면. 이 폭이 받아들이는 게. 그걸 지금 현재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경 띄우고 욕천이거든요. 영화영자죠. 이건 가벼울 경자고, 이건 치욕, 욕될 욕자고, 얕을 천자니까.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욕됨도 얕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영화로움을 바라면은 큰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이중 띄우고 해심이라 했는데, 이익이죠, 이익. 자기 이익이 무거우면 해도 심하다. 요 근래 이 장사에 해당되지만도, 장사를 할 때도 내가 남기는 이익을 너무 크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성신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 두 개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분위기를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하느냐는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와 가벼우면 치욕도 얕고 이익이 무거우면 그 해됨도 심하다. 이거죠. 똑같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 심할 심자인데, 심할 심자. 심에 띄우고, 필 띄우고, 심비. 비자는 소비한다 할 때, 소비. 그 심예, 길예, 칭찬할 예자입니다. 심에 띄우고, 필 띄우고, 심회, 헐 했다. 남을 이렇게 헐뜯는 거지, 헐뜯는 거. 심이 띄우고, 필 띄우고, 심우라. 기쁘리 짜고, 근심우 짜고. 심장 띄우고, 필 띄우고, 심망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장자는 감출작자인데, 금은 보화를 갖다가 집에 깊숙하게 감추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아는 어떤 도둑들이 이해가지고 반드시 위험이 따뜻한 거예요. 없는 집엔 도둑이 없죠, 기본적으로. 다시 보면은 사람이 애자는 이 사랑의 자하고 아낄 때 같이 쓰면 되겠다, 애자는. 사랑의 자인데 아낄래 뜻, 아낄래.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아껴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끼니까 사랑의 자, 아낄 때 같이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낄 내 자에 가깝죠. 너무 심히 그걸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아껴. 그럼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걸 탁 놓아버릴 때, 깨지기나, 이 빗장, 소비할 빗장인데, 소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없어지는 경우가 그것도 깊이 온다는 거예요. 이 깊이 식자는 뭐냐면, 마음에서 깊이 아끼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도 고통도 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그만하면 내가 뭘 깊게 아끼고 있었는데 그게 깨지기나 뭐 했을 때, 그때 오는 마음의 고통도 심해요. 심이 소비된다는 것은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심한 거죠, 결국은. 소열 빗자. 그 집착이 강하면은 번뇌도 강한 거죠. 사람이 집착이 없어 번뇌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진멸단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람이 마음이 평화로 온다는 건데, 그 이유가 그것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만 방아착이라도 그 착자, 집착을 버리라고 버리는 거야. 방아착이 버려. 노을 밤 있다니까. 착자는 집착. 그러니까 이 집착을 놓아버려요, 집착을. 그러니까 저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이 명상에 참선할 때는 자꾸 집착을 부질없게 자꾸 바라보는 거죠. 뒤에 무자화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집착이 강하면은 고통도 심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심에 남이 칭찬인 거예요. 심이 아주 많이 누가 칭찬해 있으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그걸 헐뜯는 거죠.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뒤 돌아서가 저는 많이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심하다는 뭐냐면 정도, 이 시중인데 중간을 벗어난 거예요. 너무 심한 거는 중도를. 집착이 아주 강한 거죠. 아주 집착이 강한 거죠. 이 십자는 집착이 아주 강한다는 거예요. 심할 심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칭찬하면 어느 순간 되돌아 쏘가지고 막 헐뜯는 것도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강하면 고통도 심한 거죠. 결국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말해요. 심히 기쁘리자. 심히 기뻐하면 반드시 심히 우울해. 근심이 많다, 근심이. 심장, 감출장자인데, 감추는 거 깊이 감춘다는 것은 보물이죠, 보물. 그래 반드시 그 소식에 의해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에 의해서. 근데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심하다는 것은 전부 다 집착에서 오는 거고, 그 집착만큼의 뭐냐면, 고통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예. 세상사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 같이 오는 거예요. 요 원래는 굉장히 심합니다. 요 원래 말하는 쉽죠. 요 원래 거의 사회생활은 지금 여섯에 다 이루거든요. 자기 자체를 집착하는 것들. 예. 거의 요 원래 그렇지, 이게. 그 다음에, 공자 가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공자 가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똑같은 양면인데, 이것이 돼야만이 이것을 알고, 이것이 돼야만이 이것을 알고, 이게 돼야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관점을 자기가 정확히 보게 되면 그 이면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식이라는 문제 자꾸 내었던 게, 이 산에 올라가는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골짜기와 능선이 다 보여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틀림없이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건데, 이 불관 띄우고 고엔데, 개애자는 게 뭐냐면 낭떠러지 했다, 낭떠러지. 절벽.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 아주 깊은 낭떠러지,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인데, 그러면은 하이 띄우고 지 띄우고 전추지 띄우고 환이며 어찌해서 무엇으로서 알겠나 이게요. 전자는 굴을 전자고 추자는 떨어질 추자예요. 이 절벽에 굴로 떨어지는 우한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높은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절벽에 떨어지는 우함도 맞게 되는 거죠.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럼 또 불임, 이말임자인데, 임하다는 것은 어떤 그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누가 누구 임했다면 이 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죠. 옆에 다다랐다는 것도 이만구고, 이말림자 옆에 다다랐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이게 다 이말림자인데, 불임 띄우고 심연이면 깊은 연못이죠. 불임 띄우고 심연. 깊은 연못을 임하지 않으면, 깊은 연못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 똑같은 건데, 관자가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 띄우고, 지 띄우고, 몰릭지 띄우고, 환이요. 무엇으로서, 어째서 알겠는 얘기야. 빠질 몰자, 빠질 릭자입니다. 그 깊은 연못에 빠지는 우한을 알 수 있겠나, 이야.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자체가 계속 자기 마음을 살핀다는 문제 깔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불관 띄우고 그 해면, 큰 바다죠. 큰 바다를 보지 않았다면, 하이 띄우고, 지 띄우고, 풍파지 띄우고 하니요. 무엇에서, 어찌해서? 풍파, 바람에 의한 파도의 우한을 알겠나, 이야.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치면서 거기가 배가 빠지고 침몰하는 건데, 삶의 문제와 똑같은 거죠. 삶의 문제하고. 그래, 이것도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고해나 심해나 그 해는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자연지 이런 우환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걸 전제해가지고 뒤에 곧 나올 텐데, 이런 높은 절벽이나 깊은 연못이나 거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지혜를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로 이 떨어지는 우환이나 빠지는 우환이나 풍파에 의해서 배가 파서 그 우환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정리한 것 같은데, 욕지 띄우고 미래인된 선살 띄우고 이야기라. 욕지, 하고자 할 욕자인데, 욕지는 알지잖아요. 알고자 할지인데, 이 말이거든. 욕지는 알고자 해. 무엇을? 미래, 오지 않는 미래를 알고자 할지언정. 오지 않는 미래를 알고자 할지언정.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현재 내가 있다면, 현재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 이거는 과거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미래를 욕지 알고자 할지인데, 미래를 알고자 할지인데, 선찰, 먼저 선자, 살필 살자, 이미 있자, 가랑자. 먼저 이미 감이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현재에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판단하려 했을 때 과거사를 갖다가 살펴봐야 돼. 과거사 살펴봐야 돼. 과거사. 이 과거사를 살펴본다는 건 뒤에 곧 나오는데, 과거는 거울 같은 거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명심보감하는 거나 그나 기타 모든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는 전부 다 과거의 일들이에요. 과거의 철학가들, 과거의 사상가들, 과거의 예술가들, 전부 다 과거인데, 그런 과거의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를 통해서 미래에 흘러갈 수 있는 파장을 느끼는 거죠. 파장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현재, 여도 몇백 년 전도 있고 몇천 년 전에도 있는데, 여기가 나온 내용들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사의 큰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꾸. 그런 눈을 가진다는 것은 이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데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을 때 과거를 살펴보면 그 미래의 흐름을 파악되니까 현재 여유로워지는 거죠. 삶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입니다. 여유. 넉넉한 여유. 그 여유를 가져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다양한 역사, 철학, 과거의 일들이죠. 내가 살아온 또 과거 똑같은 거죠. 내가 과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현재 내가 마음의 한자를 고통받더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전부 그런 거죠. 이거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똑같은데, 자활. 명경은 소위 띄우고 찰형이요. 왕고는 소위 띄우고 지금이라. 우리가 지금이란 말 쓰잖아, 지금. 지금이란 말이 하면 요거죠, 바로. 지금. 그러니까 명경은, 밝은 거울은, 이 소위는 방법, 이유, 까닭,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는. 밝은 거울, 아주 밝은 거울은 형체를 살펴보는 방법이야. 명경은 소위 띄우고 차량이고, 왕고는 소위 띄우고 지금이라. 그러니까 거울이 밝으면 형체를 살필 수 있는 밝은 거울은 형체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명심보감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마음을 계속 닦아나가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원래 밝은 건데, 원래가 밝은 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밝은 건데,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번뇌, 망상과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먼지 안 뜨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걸 닦아내는 방법이 소위 이렇게 이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인 거죠. 그럼 성경이나 불교이 다 똑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내 마음에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그 반추하는 가운데서 자연지 그게 딱지 몸을,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닦듯이 자꾸 내 몸을 닦이는 거죠. 그 경경 가지고. 그게 바로 밝은 거울은 바로 형체를 갖다가 살피는 방법이고, 왕고, 지나갈 왕, 옛고자, 지나간 옛날이라는 것은 소위 지금을, 현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딱 뜸 뜨면, 맞아. 다 알겠어. 아니면 어제 제가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다면 아침에 몸이 무거워. 그런 것처럼 지나간 과거 자체가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짧지만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냐면, 요 근래 과학자들 한 70%가 실은 유언회를 안 믿어요. 유언회법을 안 믿어요. 과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현대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그냥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소들이 분자를 만들고 그것이 세포를 만들고 육체를 만들었다가 죽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 많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을 아는 자는 뭐냐면, 결국 미래를 아는 거죠. 지금을 아는 자는 미래를 아는 거죠, 미래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으면 내가 몸이 불편하듯이, 현생에서 살아가면서 이 100년 이내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반듯하게 잘 살면 틀림없이 나도 다음 생에서는 뭔가 떳떳할 거라겠죠. 하나님이나 부처님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이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각자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모습 보면은, 이 전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머리도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부잣집 태어난 경우, 가난한 집 태어난 사람, 수없이 다양한 모습에 태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공평하고 부처님이 공평하다면 그 공평한 자체가 똑같이 100m 출발하듯이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되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조건이 다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거는 틀림없이 그 이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조건에 맞춰 태어났지 않나 이거죠. 이 티벳 불교 같은 게 굉장히 강한데, 티벳 불교는 거의 전생의 인연에 선택해서 보는 건데,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굉장히 많이 있어, 그분들은. 그런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다양하듯이 이 미래의 현생을 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각자 살아오는 삶의 대차 대접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생이 존재할 거란 이야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윤회론적 입장보다도 사람이 끊임없이 진화도의 입장에 보면 진화의 원형질은 한 30% 되고 한 70%는 현생을 살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진화해가지고 그대로 평생 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도 앉아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머리로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이러면서 그 모든 느낌의 감각들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DNA 속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변화가 다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 인자 속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 더 나가서는 내가 이 생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여파가 자식들한테도 계속 전달인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DNA의 유전인자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자식한테 또다시 그게 이어진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화론까지 진화한다 본 것도. 그건 하여간 이 지금을, 현재를 아는 방법은 과거의 나를 보는 거, 왕고, 지나간 과거를 보면은 지금의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지금의 나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지금 나날이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요 근래 뇌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뇌과학자들 연구는 뭐냐면 이 나이가 한 6, 70 이렇게 되면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뭐 앉아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선생님들도. 뭐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요 근래 과학자들이 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 공부를 통해서 이 궁금증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내가 자꾸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자꾸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걸 현대 과학적으로 하면 뇌가소성이라고 해요. 뇌가소성.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이 순간에 다 놓아버리면 뭐냐면 내가 활동을 안 하니까 마치 스펀지 구멍 나듯이 내가 활동을 안 하면 뭐냐, 그 스펀지 구멍 나들이 연결망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흐려지면 그 흐려지는 게 뭐냐면 그게 빨리 치료가 오는 거죠. 뇌는 세포가 서로 가지끼리 막 연결돼야 되거든요, 촘촘하게. 그러면은 내가 계속 되는데 아니, 할 일 없으니까, 오늘도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이 뇌세포 하나도 생명체 같은 거니까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냐면 서로 연결하는 작용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치매가 온다. 그래서 고스톱 차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꾸 신경 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과거는 지나간 옛날은 지금을 아는 방법이지만도 지금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데. 과거 띄우고 사는 여 띄우고 명경이요. 미래 띄우고 사는 암 띄우고 사칠이라. 지나갈 과자죠.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의 일이란 것은, 과거에서는 그 밝은 거울 같아요. 훤히 다 보여요. 선생님도 앉아 계시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은 그냥 한치도 어긋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다 떠오르잖아요. 잘했는 일에 대해서는 빙그리 웃을 수 있고, 못했던 일에서 스스로 부끄러울 수도 있고, 거울처럼 환히 보이죠.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듯이 내 과거에 잘못 다 보이거든, 과거가. 거울이, 과거에서는. 근데 미래사는 어두울 남자예요. 같을 사자. 얘는 오칠 칠자, 어두울 칠자예요. 캄캄할 칠자인데, 미래라는 것은 어두울 남자. 미래의 일은 어두워서 같을 사자. 오칠 칠자, 검을 칠자. 그러니까 캄캄한 같아. 캄캄한 같아. 과거는 훤히 보이는데 미래는. 그래서 이걸, 살아가면서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북쪽인데, 이 하는 이유는 내가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이래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해는 미래를 가거든, 미래로. 태양은. 그래서 이 미래를 가기 때문에 이 태양이 가는 것은 이게 영리라 그래요, 영리. 이치를 거스른다, 이게. 이 영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앉아가지고 오늘 지나간 일을 또 생각해 보니까 한치도 나 과거는 뭐 내가 행동하니까 벗어났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지나간 일을 이걸 수울리라 그래, 수울리. 벗어날 수 없어, 수울리. 지나간 것은. 미래는 영리가 되고.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울리 속에 존재했던 내 과거사를 통해가지고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을 가듯이 내가 미래사를 열어갈 수 있는 해안, 내 마음의 해안을 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은 늘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역을 위해서 미안한데 이게 보면 사람 선택하면 항상 선택을 요구하거든, 선택. 이 어떤 순간에 일이 있으면 이 선택을 요구하는데 이 주역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선택을 잘하면은 군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소인이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따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소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건 자기 선택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캄캄한 미래를 갖다가 아주 당당하게 선택에 걸어갔을 때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누구나 똑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이 선택의 문제가 그만큼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지금 똑같은 예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경량록 띄우고 운, 명조지 띄우고 살을, 박모는 불가 띄우고 필이요. 박모지 띄우고 살을, 포시에 불가 띄우고 필이라. 자, 명조는 내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밝을 명, 아침조차 안 돼. 밝은 아침,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의 일은. 요 지자는, 내 지자는 조사예요. 이 사람 일인데, 이걸 갖다가 일은 어떤 일이냐? 내일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요 조사 내일 아침이요. 내일 아침의 일이란 거예요. 요 의가 되는 거지, 지자는. 의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의 일은 박모, 오늘 해질녘이에요. 박모는 오늘 해질녘입니다. 오늘 해가 니우 칠 때 불과 필이야. 이 필은 반드시 필자인데 요걸 갖다가 기필한다. 반드시 기대한다. 이 뜻인데 반드시 기필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대로 기대한다는 건데 이 필자는. 그러니까 오늘 해질녘에는 내일 아침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확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사죠. 또 박모, 해가 느릿느릿 지고 있는 저물녘의 일을 포시는 3시에 다시인데 포시는 3시에 다쯤 되는데 그때 또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 3시 다시. 그러니까 이 3시, 오후 3시 포시는 오후 3시에서 다시인데,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언제냐면 5시에서 7시거든요. 옛날 말로 하면은. 6시인데.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5시, 7시를 갖다가 3시나 5시쯤 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서는 세상사는 변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내가 뭘 해야죠 하는데 밤새 어떨지 모르니까 세상사가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현재에 나라는 사람이 각자 현재에 찬 나라는 사람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제 그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 내가 꼭 이르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심편에서는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 마음을 살피라는 거는데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 해온 이야기 속에는 이런 변화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